안녕하십니까. 네. 제9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재난 및 위기관리 리더십을 강의할 경운대학교 최문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차례는 먼저 학습 목표, 그리고 위기관리 리더십에 대한 개념, 그리고 재난 현장 리더로서의 그 임무와 역할에 대해 가지고 한번 여러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과목을 통해서 습득해야 하는 그런 지식과 역량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위기관리 개념을 이제 한번 다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파악을 하고 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새로운 국가 위기관리가 뭐냐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제 관리자로서의 그 리더십, 그런 사례를 이렇게 학습을 또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관리 역량을 여러분들이 이제 향상시키는 그런 또 목표를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난 현장 리더로서의 그 임무와 역할을 숙지함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수한 역량, 우수한 리더십을 구비한 현장 리더로서 또 역할을 다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저희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직장인과 대학생의 하루를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합니다. 직장인은 출근을 하면서 가스 밸브 안장감고 출근해서 화재의 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아마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도 잡지 않고 이제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제 도로를 횡단하고 있습니다. 또 난간에 위태롭게 이제 기댄 사람들도 목격하게 되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추락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런 개연성 있는 잠재 사고를 또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씨 남은 담배꽁초 투기 목격도 하고, 또 택시 뒷좌석 탑승 시 안전벨트를 미착용하는 이런 이제 그 노출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죠. 우리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노출된 위험에 항상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위험 사회에 살고 있다고 율리베 그 독일 사회학자죠. 우리가 그동안 한 50년 동안 초고속 경제 압축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과학기술 선진화, 산업화, 그리고 모든 이제 그 인프라들이 노후화되고 있고, 또 사회 발전, 이런 사회 발전과 또 한편으로 국민의식 미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초위험 사회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 그 위험에 대해 가지고 항상 우리가 관심을 두고 위험을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위험 사회에 와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위기관리 리더십의 그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기가 뭐냐? 위기라는 것은 이제 크라이시스죠. 이 원이 보면은 그리스어의 유래가 됐죠. 이런 이 위기라는 것은 의학용어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이 되는 돌연한 결정적 병상 변화를 시사하는 의학용어죠. 이게 이제 하나의 분리라 하는 이 유래가 되었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위기라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시기 혹은 상황, 또 전환점, 불안정한 상황,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 저항의 긴장 상태,
이런 것을 이렇게 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무관리 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위기라 하는 것은 보통 어떤 상태의 그 안정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세의 급격한 변화, 급격한 변화죠. 이런 이제 그런 저항에 또 어떤 사상의 그 결정적 또는 중대한 단계를 또 보여주는 분수령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기는 또 인간의 그 개인 육체적 정신적인 면을 비롯해서 한나라의 정치 사회 체제에 나아가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발생하기도 하죠. 또 각 상황의 변화가 많은 사람을 순식간에 이제 흥분시키거나 무리를 일으키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는 말도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위기 관리의 이제 위기가 우리가 알았으니까 관리가 중요하죠. 위기 관리란 건 또 뭐냐? 이러한 그런 여러 상황들을 사전에 이제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효과적인 대응 복구를 통해서 그 피해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조기에 그 위기 이전의 상태로 복귀시키는 모든 활동을 이제 위기 관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관리 정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위기 관리에서의 리더십이죠. 재난 관리자. 이게 이 리더십이 또 뭐냐? 이 제목에서 얘기하던 위기 관리 리더십에서 리더십을 먼저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리더십은 상호의 서로 간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실제적 변화를 의도하는 지휘관과 협력자 간의 영향력 관계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상사와 부하 간의 그 영향력 관계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죠.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어느 한 개인이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단의 개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단 개인들의 영향력, 위에서도 이제 영향력이라고 얘기했죠. 항상 그 영향력을 끼치고 영향력의 관계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과정이다. 이게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위기 관리의 그 리더십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재난 현장에서 주로 이제 위기 관리 리더십이죠. 재난 현장에서 리더십의 그 하나의 예측이 가능한 방법으로 변하기 쉬우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부하들은 리더가 좀 더 독단적이고 지시적이며 확고하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에 우리가 봤을 때 그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리더십 유형. 한때는 이제 그 초기죠. 이 역사가 시작되는 초기에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이죠. 카리스마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나폴레옹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 보면은 앞으로 돌격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게 이제 그 카리스마가 있는 넘치는 이 리더십이 이제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자꾸 바뀝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바뀌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상황적 리더십 이런 것도 또 있었죠. 하다가 이제 또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의 그 관계적 리더십 또 어떤 때는 서번터적인 아주 그 리더자가 헌신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끌어주는 것, 도와주고 하는 그런 리더십. 요즘 이제 우리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여러분들 뭐 잘 아실 분 있을 겁니다. 손흥민이가 토트넘 축구팀에서 이제 주장으로 이제 이제 임명이 돼서 그 팀들이 어떻습니까? 팀원들 간에 주장과 팀원 간에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헌신적이고 또 솔선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해서 팀원을 전체 하나의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로 맺어서 이제 목적 성취를 지금 아주 목표를 향해가 잘 달리고 있죠.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손흥민 리더십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임진왜란 때 이순신 리더십 이런 그 리더십의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런 그런 리더십이 있는데 위기관리 리더십에서는 뭔가 좀 리더가 독단적이고 지시적이며 또 확고하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이런 그 리더십을 뭐 대부분 원한다고 이제 우리 연구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위기관리라 그런 게 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런데 새로운 국가 위기가 있습니다. 국가가 무엇입니까? 전통적인 안전보장은 우리가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은 이제 국가의 3요소가 있죠. 3요소가 있는데, 제일 먼저 국민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죠. 이 주권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전통적인 안전 보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국가의 핵심 기반의 위해를 이렇게 당할 경우에 어떻습니까? 중대한 이런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든가 가해지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핵심 기반이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전력이라든가 우리 전기가 없으면 전기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도 이제 유물로 남게 되겠죠.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도 전기가 에너지가 없으면 그대로 유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냉장고도 뭐 말 그대로 있어야 될 게 에어컨도 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그 하나의 유물로 남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신 같은 이런 것도 통신이 두절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모든 금융 거래도 안 되고 전쟁도 지금 못 치를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국가 핵심 기반에 이런 게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든가 가해지고 있는 이런 상태가 굉장히 국가 위기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국가 위기가 이제 국가의 핵심 기반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제 국가가 포괄적인 안전보장 국가 위기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위기 관리 리더십에서는 이 리더 자리가 어떤 리더를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찾아내고 해결을 모색해서 이런 위기에 처한 집단의 반응을 지시하는데 좀 더 주도적인 리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이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위기관리 리더십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똑같은 대구 지하철, 이게 사고가 일어날 뻔했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2003년 2월 18일 날 대구 지하철 1호선 화재 사고가 났죠. 휘발유 2통을 가진 이제 가해자죠. 해가 이제 방화를 했습니다. 방화를 해서 완전히 어떻습니까?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약 한 340명이 이제 부상을 죽거나 사상자를 냈죠. 여기에 반면에 지하철 3호선 방화 사건이 2014년 5월 28일에 있었습니다. 약 한 11년 지난 뒤에 대구 지하철 3호선에서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는 2003년도에는 휘발유 2통을 이렇게 방화를 했습니다만은 2014년도에는 신어 11통, 신어를 11통, 그 다음에 부탄가스를 4개, 이렇게 해서 엄청난 양이 더 많았죠. 많아가지고 방화를 하는데 이 영무원이 아주 위기관리 리더십을 발휘해서 한 명도 사상자가 없었습니다.
370명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안전하게 대피를 했습니다. 이런 위기관리 리더십을 발휘한 최순중 영무원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반면에 대구 지하철 1호선 화재 사고 때는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작동이 안 됐죠. 리더십 발휘한 사람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340명의 그 많은 사상자를 내는 참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최순중 영무원이 어떻게 했느냐? 현장 행동을 잠깐 보면은 야 이렇게 승객이 이제 불이야 외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무원이 이렇게 보면서 119에 신고하세요. 또 비상벨을 누르고 기관사와 통화하세요.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이제 그 리더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기관 리더십을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런 인터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다 질문도 하고 이제 많은 이제 얘기들 오고 가고 했지 않겠습니까? 이때 한마디만 딱 했습니다. 나는 매뉴얼대로 했을 뿐입니다. 매뉴얼대로 했을 뿐입니다. 참 이게 최순중 이 영무원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역사 화재 시 행동 요령에 대해 가지고 평소에 학습이 되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전문성, 그 다음에 학습 이런 것들이 이게 그런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런 리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 이런 재난 상황의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죠. 그래서 패닉 상태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움직일 수도 없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안정시키고 재난 극복에 같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그 리더자입니다. 이게 위기관리 리더십이죠. 그래서 이런 게 큰 사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또 재난 현장 리더의 임무 역할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존 햄리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소장입니다. 이분은 이제 어떠냐? 이제 리더는 어떤 임무를 해야 되느냐? 그 정부 기관 사이의 협력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의 그 제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효율적 재난 대응을 위해 한 명의 유능한 현장 대응 취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 대응체에서 대비 대응하는 이 사항을 딱 두 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놀드 호넷이라는 그 이제 위기 리더십 프로그램 책임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분산주의 훈련을 통한 재난 현장 대응이다. 어떤 그 중앙 집중식이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이제 그 현장주의 각 지역 지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주의체계의 핵심은 분산주의, 그 지역에 맞는 분산주의 훈련을 통한 재난 현장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조얼브 그 9.11 테러 당시에 그 미국 이제 그 소방방재청장이죠. 이분이 국가와 민간 보유의 자산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게 그 재난 현장 리더의 임무고 하나의 리더십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자산을 재난 현장에 가장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리더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이프, 이제 그 뉴욕 소방청 위기대응 본부장이죠. 이분은 협업이 재난 현장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리더십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이클 스토프 이제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첫째 능력은 많은 정보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려내는 것이다. 막 온갖 얘기들이 많죠. 재난 현장이 생기면 많은 얘기들이 들립니다. 이제 이런 그 카드라 문제 소위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면은 정말로 진정한 정확한 정보 가려내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리더로서의 그 첫째 능력, 이런 그 정확한 정보 가려내는 것도 아주 큰 능력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잘 알다시피 2010년도에 칠레 강업부, 칠레 탄광 33명이 이제 약 700m 속에서 광부 33명을 저는 이제 69일 만에 이제 구조를 했죠. 그 구조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위기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존 팀의 팀워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적합한 최고의 팀을 구성해서 서로 협동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거죠. 리더자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재난 가족의 그 신뢰를 얻는 것이죠. 이 가족들이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 신뢰를 얻어서 재난 이 대응 과정을 투명하게 집행을 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전문가들을 재난에 대응토록 유기적으로 이렇게 조정하고 협력시키는 게 가장 그 큰 리더의 그 역할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재난 실패의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쟁 실패의 원인을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학습 실패입니다. 학습 실패는 어떻게 있습니까? 이제 타산지석이라는 거 있죠. 그 사례, 그 다음에 교훈, 이런 걸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실패하는 경우. 그 다음에 예측 실패입니다. 항상 어떻습니까?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실성에 가까워야 되죠. 그런데 불확실성을 극복하지 못할 때 예측 실패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대응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위험 대응이 역량이 부족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적응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적 실패, 그러니까 학습 실패와 예측을 실패할 경우에는 집합적 실패입니다. 집합적 실패. 그리고 이제 학습 실패와 예측, 적응을 실패,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완전 실패가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완전 실패가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그나마 이제 학습 실패나 예측 실패의 집합적 그런 실패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라도 그게 없고, 완전 적응까지 실패합니다. 위험 대응 역량이죠. 그리고 리더십이지 않습니까? 리더십이 부족할 때는 완전 실패한다. 그는 전쟁 실패의 그 원인을 분석한, 그게 해부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2014년도에 그 세월호 침몰 사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실패했죠. 이때는 페리오 이런 그 사례 수용, 사례와 교훈도 수용을 실패했고, 두 번째 어떻습니까? 예측 실패. 이런 대형 연안 여객선이 예측을 하는 게 이것도 이런 게 무리한 또 기상 무시, 운항 미수 이런 불확실성을 이렇게 안고 가는 거죠. 세 번째 어떻습니까? 통제, 통제, 이가는 재난 대응 리더십이 완전히 없었죠. 그렇게 1, 2, 3이 다 합쳐지니까 완전 실패하니까 어떻습니까?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보면 세월호는 어떻습니까? 선주가 있죠. 우리 뭐 뉴스에 봤습니다만은 선원과 학생 구조율을 봤을 때 이제 오른쪽에는 타이타닉호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죠. 뭐 입에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 했는데 가라앉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때는 뭐 최고의 초호화, 그 다음에 최고의 그 모든 장비가 최첨단 장비를 이렇게 탑재해서 갔는데 결국 가라앉았습니다. 가라앉았는데 여기에 그 역할과 책무가 뭐냐? 선언은 이선주 그 세월호선은 69%
69%가 선언이고 그 다음에 학생이 23%가 구조가 됐죠. 그 다음에 에드워드 스미스 이 타이타닉 5 선장했던 선언이 23% 그리고 승객이 거기에 있던 승객이 72%가 구조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선장이 어떤 의무와 역할 이런 걸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만큼 우수한 재난관리자 양성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왼편에 이제 보면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재난 현장에서는 골든 타임 내에 긴급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수 기동 구조대가 또 재난 현장에 투입되고 긴급 구조 현장 지소에서도 지원이 들어가는 거죠. 또 이렇게 통합지원본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본부 이런 게 이제 재난수습과 복구총괄 이런 게 유기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현장 지휘관들이 어떻습니까? 재난관리자가 역량이 뛰어나야 되죠. 이런 재난 현장 지휘체계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뛰어나다. 이런 재난 현장의 재난 안전 리더십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이 관리자 역량이 리더십의 관리자 역량, 그 다음에 전문성, 스페셜리티, 전문성의 관리자 역량, 이 역량이 하나의 리더십에서는 3번 통찰력, 해결 방법과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가진 관리자의 역량이 같이 합쳐지면 어떻습니까? 재난관리자가 재난의 특성과 실패 원인을 조정, 통제하고 제거하죠. 그래서 재난 전 과정에 대응의 주도권을 가지고 극복 의지를 구현한다. 그런 게 이론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티핑 포인트라 그런 거 아시고 계십니까? 티핑 포인트라 그런 게 고삐 풀림 현상입니다. 급격한 변환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이제 골든타임이죠. 이 골든타임이 늦춰지면 어떻습니까? 가속도가 붙죠. 엑셀레이션이죠. 가속도가 붙고 그 다음에 도미노 효과가 이제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연쇄 반응이죠. 체인 리액션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골든타임에 보면은 항공 골든타임은 어떻습니까? 항공사고는 90초라고 하죠. 화재는 5분입니다. 심장정지, 심폐소생해야 되는 그 상황은 4분에서 6분이죠.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 인해 추락으로 해가지고 중증 외상 입은 사람은 1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골든타임이 있다. 그런 것을 여러분한테 이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티핑 포인트, 고삐 풀림 현상.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례로 이렇게 봤을 때, 경주 산대 저수지 2013년도에 이렇게 저수지가 댐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 티핑 포인트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가다가 쭉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시간마다 흘러갔을 때 급격하게 팍 이렇게 확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골든타임인데 이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높은 저수율을 이렇게 유지하다가 저수율이 변환이 팍 옵니다. 하다 보면 급격한 저수용 변화가 팍 떨어지죠. 이 저수율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수지의 수위도 떨어지고 저수율도 떨어지는 이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티핑 포인트다. 그러면 티핑 포인트 전에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게 우리 리더자의 이제 해안 통찰력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야 되는 하나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재난 징후 신호 식별 이렇게 대응을 하죠. 이렇게 최악 시나리오가 발생할 일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러한 식별 목록을 만들고 습득하는 게 중요하죠. 습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경고 신호가 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습득을 하고 이런 경고 신호를 가능한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응 방책을 준비하고 이제 또 수달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 현장 지휘관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충분히 훈련되고 준비돼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습니다. 항상 직책, 계급, 이게 아니죠. 현장에서는 현장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또 현장 장악력이 있는 리더십이 최우선입니다. 현장 지휘의 제일 원칙은 또 전문성이죠. 전문성을 기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험과 또 지식 습득에 또 교육, 훈련 이런 게 많이 이제 하다 보면 전문성이 생기는 거죠. 실제 지휘권을 가져야 재난 현장의 지휘관으로서 또 대응자로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인디언이 이제 큰 말을 타고 급히 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탁 이렇게 서서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이죠. 왜 이렇게 보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영혼이 쫓아올 시간을 주기 위해서 딱 봅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 내 영혼이 아직 못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본질입니다. 항상 우리 재난 현장 리더로서는 뭡니까? 그 현장, 그 상황의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우리 인디언의 지혜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국가위기, 전통적 안보에서 우리가 핵심 기반이 포함되어 있는 핵심 기반이 포함된 그 상황에서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이런 상태, 이런 새로운 국가위기를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기관리 리더십 성공 팁들 또 사례들을 오늘 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재난 사례 이 케이스를 많이 좀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또 통합, 반복, 기능, 전체 훈련을 통한 대형 영향과 템포를 유지를 해야 되겠죠. 평소에 이렇게 템포, 이거를 유지해야 어떤 재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영향을 구비한 재난 관리자가 되시기를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재난 현장 리더의 리더십 그리고 리더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대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